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아무리 결혼이 인생에서 가장 큰 일들 중 하나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하나하나 조건을 따져야 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문턱까지 갔다가 뒤늦게 정신 차리고 파혼한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남녀가 만나 둘 사이에 사랑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줄 알았던 제가 너무 순진하고 바보였나 봅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친구 소개로 만나 3년 정도도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 크리스마스 때 청혼을 받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나서게 되었죠. 저보다 2살 많은 남자친구는 직업적으로는 나무랄 데 없는 남자입니다. 남자친구 직업은 7급 공무원이에요. 그렇게 양가 부모님께 허락이며 인사까지 다 드렸고 지난달 말에 상견례까지 마쳤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한 달도 안 지난 시점에 파혼을 결심했습니다. 평소 남자친구를 통해 시부모님의 성격이 꽤나 강하다는 건 들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일단 저희 쪽 사정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평범한 작은 중소기업에서 격리일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집 근처 상가 1층에 커피숍도 하나 운영하고 있죠. 사실 운영이라고까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부분 업무는 직원들에게 맡기거든요. 퇴근하고 2~3시간씩 보는 게 전부라 제가 운영한다는 말보다는 그냥 소유하고 있다는 말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투잡을 뛰다 보니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버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격리로 일하는 회사는 다름 아닌 저희 아빠의 회사고 직원 수는 20명 채 안 되는 작은 회사지만 나름 실속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요. 저희 커피숍이 위치하고 있는 건물은 저희 부모님 명의의 건물입니다. 1층에 원래 장사하시던 세입자가 폐업을 하고 공실로 남았을 때 제가 커피숍을 운영하고 싶다고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고 공짜로 해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에 장사하고 있는 분들과 똑같이 월세도 꼬박꼬박 드리고 있어요. 물론 커피숍 차리는 바람에 그동안 모아 쓴 돈 전부 쓰고 대출까지 받았었지만 이미 다 갚은 지 오래고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저희 집이 막 어마어마하게 부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평균보다 조금 더 여유로운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제게 형제는 위로 오빠 한 명 있습니다. 오빠 역시 아빠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는 중이고요. 처음부터 아빠는 나중에 나이 들면 회사를 오빠에게 물려주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셔서 다른 대기업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오빠는 일찍부터 아빠네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있는 거죠. 제가 파혼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건 바로 저희 아빠가 제 앞으로 아파트를 한 채 사주시게 되면서 시작되었네요. 오빠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대신 저에게는 아파트를 사주신 거거든요. 증여 차원에서 미리 해주신다며 5년 전에 38평 신축 아파트를 제 명의로 구입해 주신 겁니다. 저희가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시 아파트 가격은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어요. 생각해보세요. 무려 5년 전 일이잖아요. 거기다 미분양 났던 곳이라 조금 더 싸게 매입할 수 있었는데 당시 가격은 3억대 초반이었다고 들었어요. 특히 그쪽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나 마찬가지여서 주변에서 아빠 보고 하필 사도 그런 곳에 있는 아파트를 샀냐고 놀릴 정도였습니다. 차라리 그 돈이면 평수는 조금 작더라도 역세권이나 입지가 좋은 곳으로 얻는 게 좋다며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하지만 아빠는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별 메리트가 없어 보일지는 몰라도 제가 결혼할 때쯤이면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헌장담을 하셨는데 지금은 아빠의 판단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어요. 재작년까지 아파트 값은 분양가에서 별 차이 없는 3억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난 2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몇 차례 폭등을 한 데다 그 동네가 서울 사람들이 내려와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지금은 7억이 넘어버렸거든요. 졸지에 부자가 된 기분이더라고요. 아무튼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면서 집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를 쓰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 명의로 집이 있는데 굳이 따로 구하는 게 낭비라고 생각되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날짜도 당시 살고 계시던 분들의 전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과 맞췄어요. 비록 남자친구 직업이 다들 부러워할 만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대학 졸업 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량진에서 시험 준비를 하다 보니 저랑 처음 만났을 때가 공무원 1년 차였고 결혼하려고 할 때조차 일 시작한 지 4년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모아놓은 돈이 많지가 않았죠. 그나마 공무원이면 대출이 잘 나온다는 점 하나만 믿고 저한테 프로포즈를 한 거더라고요.
대출받아 전세에서 시작할 생각으로 제게 결혼하자고 한 남자친구는 제 명의로 전세 주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는 소식에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남자친구네 집안은 좋게 봐줘서 평범한 편이고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평균보다 조금 못 사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결혼할 때 경제적으로 크게 지원은 못한다고 처음부터 못을 박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보아온 남자친구의 사람됨됨이만 보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상관없다는 입장이셨고요. 옛날부터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믿어주시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부모님이라서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했다고 처음 말씀드렸을 때도 저를 믿으신다며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거든요. 거기다 경제적으로 많이 기우는 현실까지 말씀드렸는데도 제가 선택한 남자친구를 믿으신다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을 따라가는 것보다 남자친구의 미래를 더 높이 평가한 저를 칭찬까지 해주셨죠.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별 문제 없이 진행될 줄만 알았습니다. 우리 집으로 남자친구가 먼저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는 정말 훈훈한 분위기로 잘 끝났었는데 문제는 제가 남자친구네 집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시작이었죠. 남친은 군제대 후 아버지를 여의고 현재는 시어머니 한 분 계십니다. 여동생이 한 명 있기는 한데 일반 회사를 다니고요. 하지만 같이 살지는 않아요. 아무튼 예비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한마디로 불쾌하다는 표현이 딱 맞겠네요. 저희 집에서의 훈훈한 분위기와는 다르게 공기 자체가 사늘한 게 상당히 사람을 위축시키는 분위기더라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입꼬리는 웃고 있는데 눈은 전혀 웃지 않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거기다 제게 하는 질문들 대부분이 돈에 관련된 거여서 솔직히 많이 불편하긴 했어요. 회사 월급과 커피숍 수익을 합치면 얼마나 되는지 정도는 충분히 물어보실 만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희 아빠 회사의 연매출이라던가 저희 오빠가 회사 내에서 어떤 직급을 가지고 있는지를 꼬치꼬치 물어보는 건 좀 과하다 싶더군요. 저는 최대한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별말 없이 듣고만 있었는데 마침 신혼집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눈을 반짝이면서 저와 남자친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집에 대해서 질문들을 쏟아내셨습니다. 대출이 남아있는 건지, 명의는 온전하게 제 앞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결혼하면 세입자 전세금은 어떻게 돌려줄 예정인지 등등. 정말 집요할 정도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상한 생각이 들긴 했지만 또 그렇다고 못 물어볼 건 아니다 싶어 나름 성심성의껏 질문에 대답을 해드렸고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조건이 좋았는지 기분 좋게 질문 공세는 끝이 났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자기 아들 자랑이 시작되는데 아무리 자기 자식 최고라고 믿고 사는 게 부모 마음이라고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 심각했어요. 솔직히 4년 동안 만나오면서 남자친구가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름 저희 지방에서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국립대학교를 졸업했고 또 3년이라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떡하니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것만 봐도 남자친구가 착실하게 살았다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어릴 때부터 얼마나 똑똑했는지 모른다면서 시시콜콜한 에피소드들까지 모두 다 끌어오면서까지 아들 자랑에 여념이 없더라고요. 특히 7급 공무원에 합격한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저보고 요즘 1등 신랑감이 공무원 아니냐며 그것도 9급도 아니고 7급이면 웬만한 판검사나 의사들도 명함 못 내민답니다. 얼마나 자랑질이 심했는지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민망해하며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본인의 엄마를 말릴 지경이었다니까요. 하지만 어머님의 아들 자랑은 좀처럼 멈출 기미가 안 보이더군요. 특히 요즘에 뉴스 보면 모르냐. 공무원들 끝발이 최고라면서 자기 아들이 인허가를 내줬냐 마냐에 따라 저나 우리 아빠처럼 사업하는 사람들 목숨줄이 달렸다고 하는 대목에서는 남자친구도 더 이상 못 참겠던지 강하게 자기 엄마의 말을 막아섰네요. 아니 자랑하려면 그냥 본인 아들이나 자랑하면 될 것을 왜 죄 없는 저나 우리 아빠를 끌고 들어오는지 듣는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 부모님은 예비사위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에 별 흥미도 없습니다. 평생 사업하시는 분이라 그쪽 세계에서 잘 알지도 못하고요. 그냥 처음에 공무원이라고 소개했더니 그럼 잘리렴려는 없겠네 다행이다. 딱 이 말 한마디 하시고 마셨거든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 직업이라고 사업하는 사돈까지 소환해서 까내린답니까? 막말로 남자친구가 벌써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공무원 되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섰는지 생각을 해보면 전 그렇게까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또래보다 돈도 훨씬 많이 벌고
부모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저렇게까지 호들갑 떨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행히도 남자친구가 중간에 수습해서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관건은 그 뒤로 2주 후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도 예비 시어머니의 아들 자랑은 여전히 계속되는 겁니다. 보통 상견례 자리에서는 자기 자식보다는 상대쪽 자식을 칭찬해 준다거나 더 돋보이게 해주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될 저는 안중에도 없는 듯 그저 자기 아들 자랑만 하시더군요. 배울 만큼 배웠고 같은 공무원이라고 해도 9급이랑 7급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리고 공무원으로 정년 퇴임하면 연금이 장난 아니라서 노후 걱정도 없다 등등. 아주 입에 침이 마르게 자기 자식 칭찬만 하시는데 저나 저희 부모님의 표정은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했죠. 그때 남자친구가 얼굴이 빨개져서 그만하시라고 제지를 했고 그대로 끝내기에는 아쉬우셨는지 마지막으로 저희 부모님을 보시며 요즘 여자들이 제일 원하는 신랑감이 공무원인 건 아시죠? 라고 하시는데 진짜 제가 다 부끄러웠네요. 거기다 저희 부모님 볼 면목이 없을 만큼 죄송했어요. 괜히 딸 자식 때문에 상견례 자리에 끌려와 이런 소리를 듣게 한 게 전부 제 탓인 것만 같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속이 부글부글거렸고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미안하다며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상상치 못한 사돈의 무례한 태도 때문에 많이 당황하셨고요. 엄마는 화를 주체 못하며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셨지만 그나마 아빠는 오히려 제 눈치를 보면서 원래 시자들은 다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 달래주시더군요. 그러면서 원래 자식이라는 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법이라며 너가 이해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빠 말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아들 자랑 좀 했다고 파혼하는 건 좀 과하다 싶은 겁니다. 거기다 결혼하고 시어머니 모시고 살 것도 아니라서 그냥 계속 결혼 진행하려고 했죠. 하지만 며칠 후에 예비 시어머니에게 직접 전화가 오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서는 차마 눈치가 보여서 말 못했다고 하면서 대뜸 제 아파트 명의를 결혼하기 전에 공동 명의로 바꾸라는 제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전 당연히 거절했죠. 그래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더니 다시 그놈의 공무원 타령을 하더라고요. 거기다 너는 모르겠지만 선자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 줄 아냐고 자기 아들을 만난 건 제가 복이 많아서 그렇답니다. 요즘 시대에 자기 아들 같은 남자 만나려면 여자 쪽에서 집이랑 차 정도는 가져온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데 참다 참다 저도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 아들 못지않게 저희 부모님한테는 귀한 자식이에요. 그리고 7급 공무원이라는 타이틀 하나로 뭐든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모아둔 돈도 별로 없어서 제가 집해 가는 건데 공동 명의를 왜 해야 하는 거죠? 싫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저한테 따로 전화하시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정수 씨랑 함께 있을 때 말씀하세요. 했더니 전화기 너머로 씩씩대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전 더 할 말 없으면 끊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죠. 1시간도 안 돼서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대충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했는지 짐작이 되더군요. 그래서 받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좀 전에 일로 전화를 한 거였어요. 말로는 미안하다 어쩐다 하더니 결국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저한테도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공동 명의는 안 해도 되니까 시간 날 때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서 사과를 하라더군요. 아까는 너무 흥분해서 말실수한 거라고 명의 문제는 저희 둘이서 알아서 할 테니 마음 푸시라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사과할지까지 알려주는데 순간적으로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래야 하냐 따졌죠. 막말로 돈도 내가 더 잘 벌어 집도 내가 해가고 거기다 너는 정년되면 은퇴해야 하지 않냐고 반대로 나는 정년이 아예 없는데 도대체 내가 뭐가 아쉬워서 사과를 하겠냐며 버럭 소리를 질렀네요. 이게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7급 공무원이라는 타이틀만 빼면 쥐뿔도 가진 거 없는 집안 주제에 벌써부터 저렇게 본인 아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나와 내 부모를 무시하는데 결혼하면 어떨 것 같냐 따져 물었더니 남자친구는 할 말이 없는지 가만히 있더라고요. 솔직히 남친을 좋아하는 마음은 여전히 있긴 했습니다. 오랜 시간 내 사람이다 생각하고 만나왔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결심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남친 어머니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결혼을 강행할까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았지만 몇 번을 고쳐 생각해도 자기들이 부족한 건 아예 모른 척하고 그저 자기 아들 공무원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얼마나 저와 저희 집을 무시할지 뻔히 보이는데 그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제서야 남자친구는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갑자기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당장 엄마한테 전화해서 다시는 이상한 소리 못하게 이야기할 거라고 큰 소리를 치길래 저는 그러지 말라 했어요. 네가 나한테 사과하라고 말한 순간 난 결심했다고. 앞으로 이보다 더한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길 텐데 너 하는 거 딱 보니까 답이 없다 싶다고 말했습니다. 중간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기는커녕 그냥 무지성으로 니네 엄마 편들게 뻔한데 내가 미쳤다고 너랑 결혼이라는 걸 하냐 짜증을 내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몇 번 남자친구가 찾아와 나름 대화를 해봤지만 한 번 식어버린 제 마음은 예전처럼 돌아오질 않았고 그렇게 제 오랜 연애는 끝이 났어요. 이제 각자 갈 길을 가기로 한 이상 미련은 안 가질 겁니다. 남친 어머니 말대로 선자리가 넘치게 들어온다고 하니 진짜로 집이며 차까지 다 가져오는 여자 찾아보라죠. 아무리 공무원이 좋다고 한들 아들 결혼하는데 돈 한 푼 보태줄 형편 안 되는 집안에 잘도 그런 여자가 시집 오겠네요. 지금 생각해도 또 어이가 없군요. 저는 당분간 조용히 제 일이나 하면서 지내려고 합니다. 이 기분으로는 다른 남자 만나기도 힘들 것 같고 그래도 조건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믿으며 살았는데 제가 틀린 것 같아요. 주머니가 가난한 사람은 제가 채워가며 살 수 있지만 마음까지 가난한 사람은 감당이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게요.